안녕하세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우선 사업계획서 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사업계획서 서식의 6가지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업계획서 평가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 유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유형은 내부용 사업계획서와 외부용 사업계획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용 사업계획서는 경영계획서, 신규 사업계획서 등과 같이 경영진, 주주 등의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외부용 사업계획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 등 주로 외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업계획서 유형에 따라서 작성 내용과 핵심 포인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과 같이 창업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전문성,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진입 가능성, 상품화 및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근본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의 작성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근본 사업계획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사업계획서 서식의 구성 및 흐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 사업계획서 서식은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원금과 관련해서 사업비의 사용 범위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 스포츠산업 창업보육지원사업계획서 서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6가지 각 항목별 어느 정도의 페이지로 작성해야 하는지 신청자 개인별로 사전에 추정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본 교재에 제시된 항목별 페이지 분량은 교육개발자 관점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니 작성 시 참조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자별로 강조하고 부각해야 하는 내용 등을 감안하여 총 10페이지 내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서식 중 첫 번째 작성 항목은 창업 아이템 개요입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는 창업 아이템 소개, 경쟁 제품 비교 분석, 국내외 목표 시장, 이미지 이 4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 소개에 대한 작성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내 사업 아이템의 핵심 기능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 또는 사용처에 대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 아이템의 핵심 기능은 창업 아이템의 명칭, 주요 사양, 기능, 재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소비자 또는 사용처는 나의 창업 아이템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아이템의 사용 용도, 소비자와 사용처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소개의 주요 포인트는 나의 사업 아이템을 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 중 2번째 세부 항목은 경쟁 제품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작성 요령을 보시면 2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품과의 비교와 자사 제품의 차별성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쟁 제품 비교는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을 비교하였을 때 기능, 사양, 디자인, 가격 등의 경쟁 요소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며 차별성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 어떤 점이 우수하고 시장 관점에서 어떤 점이 경쟁력 있는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쟁 제품 비교 분석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창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우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검토한 과정과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 세 번째 작성 항목은 국내외 목표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외 목표 시장과 이와 연계된 마케팅 전략 등을 간략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 목표로 하는 시장이 어디인가에 대한 내용과 그 목표 시장의 현황과 전망, 특성 등을 작성하고 목표로 하는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상품 유통 또는 고객 발굴 채널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구상하고 있는 채널별로 마케팅 방안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국내외 목표 시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로 하는 시장의 특성과 마케팅 전략이 연계되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 시장 창출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 마지막 작성 항목은 아이템의 이미지입니다. 창업 아이템이 여러 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 또는 패키지 제품이면 전체 제품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개별 아이템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라면 각각 개별 아이템의 사진, 이미지, 설계도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창업 아이템이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구성도, 흐름도 등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작성할 때 단순하게 이미지만 보여주기보다는 아이템의 사양, 기능, 가격, 특징 등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이미지 작성 사례를 보면 제품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명, 가격, 규격, 특징 등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면 제품의 모습과 특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서식 두 번째 항목은 창업자의 전문성으로 창업 배경 및 필요성, 보유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작성 요령을 보면 창업 배경과 창업에 대한 필요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업 배경은 창업자의 관점에서 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경력 또는 취미를 사업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창업을 한 배경 작성과 함께 자신이 이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의 필요성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제품이 고객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사용 고객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내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이나 시장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내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창업 배경 및 필요성 작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와 같이 세부 작성 내용을 소제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술식보다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유리합니다. 텍스트의 분량은 가능하면 한 문단에 3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최대 5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핵심을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단 모양이나 페이지 구성을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자의 전문성 중 두 번째로 작성해야 할 항목은 보유 역량으로 대표자의 학력, 주요 경력 등 대표자가 보유한 역량, 팀원 현황과 역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항목은 대표자의 역량과 팀원의 역량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창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력, 전문성, 노하우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자 학력 등 역량을 작성해야 합니다. 표 서식을 활용하여 대표자의 학력을 최근 연도부터 작성해야 하며 대학 이상의 학력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 위나 아래로 추가로 간략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보유 역량 중 두 번째 항목인 대표자 주요 경력 역시 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최근 연도부터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표 서식 외에 대표자의 전문성, 강점, 노하우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표자의 경험, 전문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간의 활동 내용, 여러 가지 자격, 수상 실적, 특허 실적, 개발 실적 등을 제시하면 되며 제시하는 내용이 신청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 또는 강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마케팅, 조직관리, 네트워크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 역량을 소개할 때는 첫 번째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력, 경력, 수상 내역, 활동을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 항목별로 구분하여 대표자 역량을 소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대표자 강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살펴보면 대표자의 경력 중심보다 사업과 관련한 연관성, 자격, 수상 경력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작성을 통해 창업자가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역량에서 세 번째로 작성해야 할 내용은 팀원 현황 및 역량입니다.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전문성, 노하우 등을 기재하고 팀원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팀원 구성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표 서식을 활용하여 현재 팀원 수, 팀원의 담당 업무, 학력, 경력, 자격사항, 주요 실적 등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팀원들이 대표자와 함께 활동한 경험, 개발 실적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 팀워크를 평가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팀원의 보유 역량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팀원을 구성하는 것이며 해당 팀으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팀원이 없는 경우에는 팀원 수를 0명으로 기재한 후 팀원 구성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표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로 칸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서식 중 세 번째 작성 항목은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은 기술의 개요, 기술 경쟁력, 제품 서비스의 구현 계획의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개요 부분의 작성 요령을 보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품의 개발 과정 또는 제조 과정, 서비스 제공 흐름 등을 도식화해서 제시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과정 또는 서비스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술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개요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제품 기술과 적용 제품, 개발 방안 등을 도식화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성 방법이 기술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보유 기술을 가지고 현재 개발된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향후 개발 예정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도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전체 사업과 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중 두 번째로 작성해야 할 세부 항목은 기술 경쟁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실제 경쟁 기술과 비교를 통해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쟁 기술을 비교한다는 것은 경쟁 업체 또는 유사 업체의 기술을 조사 분석해서 경쟁 요소별로 어떤 요소에 경쟁 우위가 있는지, 경쟁 열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쟁 기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요소의 경우에는 경쟁 요소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경쟁 열의 요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열의한 상황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쟁 기술 비교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자사 제품, 경쟁 제품, 유사 제품과 관련해서 여러 경쟁 요소별로 5점 척도 방식으로 어떤 요소가 경쟁 우위인지, 어떤 요소가 경쟁 열의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표를 활용하여 경쟁 요소별로 내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성 방식도 전달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중 세 번째로 작성해야 할 세부 항목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현 계획입니다. 구현 계획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해서 만들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법과 제작 일정 계획 등을 제시하면 되고, 기창업인 경우에는 이미 선행 개발이 진행되었다면 기존의 개발 진행 과정 또는 진척 사항을 먼저 소개하고, 향후의 개발 생산과 관련되는 단계별 제작 내용과 구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외주로 할 것인지,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할 것인지 등 개발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별로 개발 일정 또는 소요 기간에 대해서도 작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비 창업자인 경우 향후 제품 구현 및 제작 소요 기간을 작성하고, 기창업자인 경우에는 선행 개발된 내용과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일정 계획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예비 창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선행 개발이 된 내용이 있다면 기창업자에 준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제품 구현 계획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구현 방법과 구현 정도, 추진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제품 구현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현 계획 작성 시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제품 구현 일정을 개발 단계별로 구분하여 월별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성 방식을 간트 차트라고 하는데, 개발 단계와 세부 내용,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작 소요 기간 예시는 개발 단계별로 추진 기간, 세부 방법 및 내용을 표로 구성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전체적인 제품 구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로서 필요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중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할 세부 항목은 지적재산권 전략입니다. 이 파트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혹은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특허 등록, 특허 출원,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현재까지의 지적재산권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종류, 명칭, 일자 등을 작성하고,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등 계획을 추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특허인 경우 출원인지 등록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출원 등 해외와 관련된 것은 뒷부분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부분에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서식 중 네 번째 작성해야 할 항목은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은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국내 시장 진입 전략, 해외 시장 진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시장 규모, 특징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장의 동향, 시장의 규모와 향후 전망, 시장의 특징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시장 분석은 조사 자료의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시장 분석 파트를 작성할 때에는 참고한 조사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견한 주요 이슈 또는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 분석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시장의 규모와 관련한 통계 내용과 분석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고 있으며 종합 분석 과정을 통해 이슈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사용할 때 오래된 자료는 분석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장 규모 추이와 타깃 시장을 좀 더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시장 규모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중 두 번째 작성해야 할 세부 항목은 국내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국내 시장 진입 전략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은 국내 시장을 세분화하여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목표 시장의 특성,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 유통 또는 고객 확보 채널에 대해 조사하고 어떻게 판매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매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 진입을 위한 방안, 온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입 전략 첫 번째 사례는 진입 전략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제품별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장 진입 전략을 단계별로 어떤 목표와 전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목표와 전략을 같이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업 판매 활동과 마케팅 활동을 구분해서 표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활용함으로써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된 사례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중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할 세부 항목은 해외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은 세부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 방안, 글로벌 진출 실적,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및 역량, 해외 진출 관련 핵심 인력 보유 현황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외 시장 진출 방안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은 해외 시장을 대륙별 또는 국가별로 구분해서 목표로 하는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과 시기, 해외 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 마케팅 전략은 수출 상담, 현지 사업화, 기술 이전, 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 등 다양한 방법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계획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세부 작성 항목 중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진출 실적이 있는 경우 제시된 표 서식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별첨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현재까지 해외 진출 실적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세부 작성 항목 중 세 번째는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및 역량입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특허, 국제 인증, 국제 협약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수를 지정된 표 서식에 건수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표에 해당 항목별로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0건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준비 사항이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위 또는 아래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현재 진행 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세부 작성 항목 중 네 번째는 해외 진출 관련 핵심 인력 보유 현황입니다. 해외 진출 관련 핵심 인력 수를 소 제목 옆에 기재하고 제시된 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인력의 경력과 담당 업무가 연계되고 전문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표 서식의 핵심 인력을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첨으로 경력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진출 관련 핵심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진출 전략 작성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해외 진출을 위한 형태와 방법, 현재 진행 내용, 일정을 표를 활용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서 서식 중 다섯 번째 작성해야 할 항목은 창업 아이템의 수익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수익성은 사업 모델과 목표 수익, 수익성 재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요령을 보면 사업화를 위한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수익 모델 또는 수익원 작성하며 목표 수익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즈니스의 구조 또는 흐름을 작성해야 하며 비즈니스 모델 중 수익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익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모델 중 일부입니다. 내 사업의 수익이 어디서 나오며 어떤 방식으로 획득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연도별 목표 수익 지시와 함께 향후 수익성을 향상하고 확대할 수 있는 수익성 재고 방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에서 수익을 어떻게 확보하고 확대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 모델과 목표 수익의 내용은 사업계획 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해 보면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하여 사업 모델을 작성한 사례이고 두 번째는 사업 모델의 흐름과 관련한 내용을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사업 모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반드시 해당 사례와 같이 작성될 필요는 없으나 사례를 참고하여 창업 아이템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 도식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사업 모델의 세 번째 작성 사례는 수익 모델을 B2C와 B2B로 구분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 있고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익 모델을 작성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서 서식 중 여섯 번째 작성해야 할 항목은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이 항목은 현재까지 조달한 정책자금, 융자금, 투자유치 실적과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자금 조달의 방법과 내용을 작성하는 파트입니다. 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은 두 가지로 투자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투자계획은 제품 개발과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시설비용, 개발비용, 사업화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자금, 타인자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금은 법인의 자본금과 외부의 투자유치금 등이 해당되며 타인자금은 정책자금, 은행융자금 등으로 외부에서 빌려오는 자금을 말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각종 정부지원사업 지원금으로 근본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지원금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표 서식은 투자계획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투자계획을 작성할 때는 시설비용, 개발비용, 사업화 비용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한 후 내용별 산출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 내용은 그 내용이 타당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비고란에는 기투자 여부 등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앞선 투자계획과 마찬가지로 해당 표 서식은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자금, 타인자금, 정부지원금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정리한 후 내용별 산출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산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비고란에는 기조달 여부, 진행사항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중 두 번째 작성 세부 항목은 사업화 지원금 사용 계획입니다. 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사용 계획을 표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했던 자금 조달 계획 내 사업화 지원금과 연계되어져야 합니다. 즉, 자금 조달 계획 내 사업화 지원금 중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 지원금과 이 파트에서 작성되는 지원금은 동일해야 합니다. 운영비 산출은 사업화 지원금 운영 기준에 따라 세목별로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급적 표를 활용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을 보면 창업기업은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의 10%를 대응자금, 즉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상 지원받는 사업화 지원금은 인건비, 회의비, 여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며 세금과 관련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본 사업화 지원금은 운영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일반 용역비 등 6가지 보조 세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화 지원금 사용 계획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재에 제시된 보조 세목과 내역 증빙 서류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운영기준을 토대로 창업기업 사업비의 주요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수용비의 여러 가지 내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선별해보면 6번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중에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8번의 광고료 중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등, 9번의 사업화를 위한 비용 중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비용으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차료는 건물과 시설과 관련 임차 비용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네 번째 교육훈련비는 기술경영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5번째 재료비 세목에는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일반 용역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비용으로 행사 운영비, 영상자료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작성 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기관인 개별센터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확인을 한 후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시된 사용계획 예시는 앞서 설명드렸던 작성 요령을 기준해서 만들어 본 예시입니다. 따라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내용별로 산출 내용과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하면 되며 사업화 지원금 사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고문과 운영지침상 제시된 서류평가 기준에 보면 사업 역량, 사업 모델, 사업 계획, 기대 효과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기관인 센터별 자율지표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것은 20점인 사업계획 타당성에 관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이 얼마나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15점 항목은 사업 모델의 타당성과 성장성 2가지 항목입니다. 아이템과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는지, 해당 사업 모델이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는지, 나아가 확장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여러 번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는 것이 보다 좋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자신 외에 타인의 시각에서 검토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